경기도의회 의원에게 직접 듣는 시간. 의정 포커스. 네, 오늘 4부도 유쾌하게 시작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유영일 도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유영일입니다. 네, 오늘 처음 뵙는데 저희 오늘 올라가기 전에 아이스 브레이킹을 정말 많이 해서 많이 네. 가까워진 느낌입니다. 야, 되게 재밌으세요. 맞아요. 일단은 유쾌하시고. 근데 의원님 오늘 OBS 라디오는 처음이시죠? 아닙니다. 어. 예, 다른 출연 좀 했었고요. 그러세요? 네, 저희 네. 프로그램은 처음이시군요. 네, 프로그램 처음입니다. 어쩐지 이게 여기 스튜디오 위치도 잘 아시고 네. 아주 좀 익숙하신 것 같아요. 쓱하고 네. 들어오셨어. 아니 먼저 그럼 굿모닝 OBS는 처음이시니까 네, 처음입니다.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부위원장 그리고 교섭단체 국민의힘의 정무수석을 맡고 있는 안양 평촌 출신의 유영일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역시 그 정무수석 출신이시다 보니까 음. 저희와 또 케미도 좀 맞춰주시는 것 같고. 정무 예. 감각이 뛰어나신. 예. 아니, 그리고 우리 의원님께서 네. 그 해병대 대위 전역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앞선 그 이동환 고양시장님과는 군 저기 네, 저희는 그 학사장교라서요. 음. 해군해병은 OCS라고 해서 같이 임관하기 때문에 해군해병은 이제 선후배로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아, 저희들이 일부러 이렇게 스케줄을 맞춘 건 아닌데. 저도 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 2주 전에도 보셨대요. 네. 아 근데 저는 주변에도 뭐 해병대 나오신 분들이 있는데 대단히 자부심이 되게 강하세요. 네. 맞아요. 흔히 네. 얘기하는 그 소수정의 자부심입니다. 아, 아니 그리고 저는 그 몇 년 전부터 했던 그 강철 부대라는 아, 프로그램을 좋아하는데 네. 거기에서도 그 부대에 대한 그 자부심 같은 게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아, 근데 네. 그렇게 성적이 좋지 않아서 좀 마음은 좀 아픕니다. 요즘 보시는군요. 전에 거 같습니다. 아 전에 네, 거요. 네. 예. 그럼 아무래도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아우 나 해병대인데 이러신 분들 계실 테니까 아, 이제 몇 예, 기 예. 뭐 이런 거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해병대 간부라서요. 해간이라고 표현하고요. 예. 일반적으로 몇 기야 그러면은 병 몇 기입니다 이렇게 음. 시작을 하는데요. 저는 병기수는 제 친구들이 이제 768기고요. 음. 저는 좀 군을 좀 늦게 가서 예. 해간 88기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이렇게 예. 얘기하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멋있으세요. 해병대 대위. 그러니까 예. 명함의 가장 위에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로 예, 좀 들어가 아이고, 보겠습니다. 군대 얘기 좀 하고 싶은데. 그래요? 하나 더 나중에 따라 하실래요? 하시죠. 나중에 알겠습니다. 네네. 네, 지역구가 안양으로 네, 두고 계시죠? 안양입니다. 예. 지금 제일 그쪽의 현안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제 지역구가 안양의 제 5선고구인데요. 음. 평촌, 평안, 범계, 갈산, 귀인동입니다. 이 해당 지역 모두가 흔히 얘기하는 일기 신도시를 네. 포함한 지역이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가장 급선무인 큰 현안은 일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입니다. 예. 네. 네, 사실은 이게 현재 5개 신도시가 해당되는 모든 지역이 정비 기본 계획이 다 발표가 되었고요. 예. 현재 또 공모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달인 11월 달 안에 지금 선도지구라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사실 이 선도지구가요. 평촌을 포함해서 일기 신도시가 전체 공모가 제안서를 제출한 구역이 총 99개가 됩니다. 예. 이 선정 총 규모가 2만 6천 호인데요. 사실 최대 플러스 알파까지 하면 3만 9천 호까지 가능한데요. 예. 기본적인 2만 6천 호 기준으로 한다라면 이 신청한 게 5.9배인 총 15만 3천 호입니다. 결국 이게 그 정도로 지역 주민들이 관심이 매우 높다라는 상황이고요. 그럼요.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의 규모는 최대 말씀드린 대로 2만 6천 호이기 때문에 전체 정비 대상 주택 물량으로 보게 되면은 10에서 15%가 되는 정말 큰 물량입니다. 예. 이를 한꺼번에 정비할 때는 사실은 우려되는 그 시장 혼란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주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도 국토부에서도 이 개발 사업을 관리할 때 이 이주 문제에 대한 주택을 공급을 좀 확대하겠다라는 사실 발표도 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5개 신도시별로 다 지역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또 약간의 소규모 또 개발 사업도 필요할 거고요. 예. 또 이주에 대한 실시간의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또 그에 대해서 즉각적인 예. 대응이 예. 앞으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사실 뭐 시장님들도 그렇고 각 지역 도의원님들 많이 네, 나오시거든요. 네. 이 선도지구에 대한 네. 기대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이 지역은 좀 기대가 많이 있으신가요? 네, 저희는 사실은 물량은 이게 각 선도지구별로 물량이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네, 되어 있기 그렇군요. 때문에 예. 저희는 대략 6천에서 6천 조금 그 정도 선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예. 아마 그 물량에서는 선정이 될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그 이주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그 이제 2년 후에 그 지방선거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방선거가 좀 영향을 주나요? 아무래도
지역구 의원들이 그 지역민들이 나가게 되니까 네. 또 표가 나가게 된다. 막 이런 생각도 갖고 계셔서 그게 영향을 줄 것 같기도 해서. 알 수 없는 미소를 방금 지셨어요. 네, 사실은 아무래도 있겠죠. 근데 네. 사실 그 표라고 또 사실은 얘기하기도 좀 아이러니컬한 게 사실 그 표가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 정도로만 표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 사업과 함께 지금 또 평촌에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현대화 네, 사업 네, 이것도 네. 지금 진행 중이죠. 네, 이게 사실 진행 중이라기보다는 제가 작년에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이 농산물 시장에 대해서 현대화를 좀 해보고자 정책 토론회를 좀 했었습니다. 예. 이 지역 상인들도 주민들도 어떻게 보면 불만들이 많으신 게요. 똑같이 30년 됐습니다. 결국에는 정말 노후화되네요. 네, 예. 굉장히 노후가 됐고요. 예. 또 유통 환경도 변했기 때문에 이게 이용하기도 좀 불편하고 또 사실 방문도 좀 떨어집니다. 그러면 상인들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또 예전보다 좀 줄었냐라는 또 불평도 예. 있으시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은 또 불편하죠. 너무 노화됐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이걸 손 놓고 있을 수도 없고 어. 사실 이게 노화의 사실 이 개선 사업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첫 번째 예산이거든요. 그렇죠. 돈이죠. 그리고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아. 그렇다고 30년 된 거를 그냥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 경기도 특조금으로 제가 4억을 확보를 해서 예. 이제 화장실을 개선하고 있고요. 예. 내년에는 그 적환장에 또 악취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악취 문제 그리고 지하의 그 배수 관로 문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한 10억 정도를 또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네. 예. 한번 개선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방치하는 게 아니라 계속 조금씩 환경 개선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예. 민원이 좀 많이도 오나 봅니다. 네네 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아무리 좀 시민들 입장에서는 주변에 뭐 가락시장 같은 거 이런 것도 현대화가 됐는데 이런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비교가 많이 되니까 좀 불만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은 가락시장은 이제 뭐 저희 입장에서는 서울 송파에 있는 입장이고요. 예. 저희에서 좀 가까운 곳은 수원인데요. 수원. 이게 가장 최근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몇 년 됐거든요. 네. 좀 깨끗하게 잘 돼 있어서 부러워들 하시죠. 네, 아, 네. 예. 조금 속도는 느릴 수 있지만 노력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많은 분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정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현재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이십니다. 어떤 거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사실 제가 전반기에는 도시환경위원장을 했습니다. 아. 지금 이제 후반기에는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예.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 중에서 가장 또 현안으로 꼽자면은 아마 작년에 그 젊은 청년층에서 부모님한테 어머니한테 아마 보냈을 겁니다. 엄마 나 2만 원만 좀 보내달라라는 문자를 남기고 생을 마감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예. 사실 그 뉴스를 접하고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건 재난이 아니라 이건 아마 재앙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런 분들이 젊은 층이 많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좀 일상으로 복귀하려면 어떻게 되나라는 고민을 하다가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예. 그 조례가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 피해 지원 조례입니다. 예. 가장 큰 골자를 보게 되면요. 이 피해자분들에게 전세 피해 관련된 부동산 법률 그리고 금융 주거 지원 등에 대한 이런 전문가 상담을 기본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고요. 예. 공공임대 긴급 지원 주택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에 이주비와 긴급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예. 전국 최초로 마련했고요. 이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 생계비를 드리게 되고 긴급 지원 주택으로 이주하시는 분들에게는 실비 기준으로 150만 원 범위에서 이사비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거를 활용하셨나? 예. 그러면은 제가 이걸 계산을 해봤더니요. 지난 9월까지 총 3천 가구의 긴급 생계비가 지원이 됐고요. 예. 이주는 34건 정도를 했습니다. 예. 사실 피해를 당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빠르게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 의회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네.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원을 하려도 근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세금이기 때문에 예, 조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거고요. 그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지요? 네. 예. 이거는 제가 지난 6월에 대표 발의했습니다. 음. 그리고 7월 18일부터 시행 중인데요. 예. 이 골자 역시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기초단체의 그 특별정비 계획 수립,
재건축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비용, 사업 추진 의사결정 위원 자문 비용도 사실 이런 비용들이 주민들이 부담을 했었어야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일부를 다 지원을 하게 됐고요. 예. 그리고 1기 신도시의 재정비 사업을 원활하게 전반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설치에 관한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주민 편에서 도울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부담이 많아서 이렇게 또 다시 뭐 정비하고 이런 거 조금 꺼리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네. 부분에 좀 도움이 될까요? 네, 이게 아무래도 지금 현재는 사실 도움이 되는데 그럼에도 사실은 좀 큰 골자는 이 분담금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30년 전에 입주하신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20, 30대 입주하셨으면 지금 최소한 5, 60대고 예. 3, 40대 입주하셨으면 7, 80대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7, 80대인데 이 큰 돈을 어디서 나나 이런 고민도 많이 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저리 이자 대출 같은 경우도 지금 백방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 또 건설 자재 너무 올랐더라고요. 네, 비용도 맞습니다. 그렇고 네. 많이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저 의원님 네. 그 최근에 그 경기도 안전한 어린이 놀이터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도 개최를 하셨더라고요. 네, 며칠 전에 했습니다. 저도 이 네. 기사 봤어요. 좀 네. 얘기해 네, 주세요. 이 관련해서도 예. 사실 이게 아이들이 어린이 놀이터에서 많이 노는데 이게 유해 물질이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됩니다. 이게 또 유해 물질도 다양한 게 예. 뭐 탄성 바닥재 그리고 그리고 뭐 놀이터에 칠해지는 페인트, 예. 모래, 아. 뭐 등등등 이게 유해 물질이 많은데 그 중에 또 이게 발암물질 1급이 발견된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이게 좀 어린이들이 장기간에 노출되면 예. 굉장히 성장에 유해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었고요. 예. 이 전문가들과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나눠서 사실 뭐 재질도 좀 변경을 하고 사실 이게 가장 많이 보는 게 유럽 사례를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년에 한 번씩 점검하는데 예. 유럽 같은 경우는 3개월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요. 그래요. 또 여름철, 겨울철에 이 탄성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름철에 하게 되면 이 탄성은 오케이가 되는데 예. 겨울철에는 딱딱하게 되는데 그럼 아이들이 넘어지면 두부 손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많이 다치죠. 네. 예. 그럼 사실은 겨울철에는 이 바리케이트를 쳐놔야 됩니다. 이용 못하게 해야 되는 예.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문제점들은 꼬집었고요. 네네. 이를 위해서 경기도가 좀 앞서가자라고 해서 처음으로 또 빠르게 대처를 했습니다. 예. 예. 어. 근데 이제 문제점은 이제 파악을 하신 거고 이제 네네네. 실행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그래서 이 재질도 바꿀 거고요. 사실 문제는 이 놀이터를 또 뜯어 고치려면 또 예산입니다. 또 돈이잖아요. 예산이죠. 늘 예산이죠, 네, 사실. 그래서 예. 이 예산도 저희가 지금 세수가 줄고 있는 상황이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위해서는 더욱더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사실 아이들 위해서는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만 또 네. 막상 그거를 네. 가져오시려면 쉬운 건 아니죠.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놀이터만 대상인가요? 아니면은 뭐 초등학교는 뭐 대상이 아니면 아닌가요? 일단은 그 어린이 놀이터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놀이터를 다 얘기를 하는 예. 겁니다. 근데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는 거는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네, 그건 좀 살펴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근데 요즘 뭐 다 아시겠지만 그 초등학교 놀이터 같은데 보면 대부분들이 이 인조잔디잖아요. 네, 근데 네. 그 환경 그 발암물질 진짜 많지 않나요? 맞습니다. 인조단지 문제도 근데 지금 그거를 나오고 새롭게 있습니다. 까는 초등학교들마저도 인조잔디로 깔아요. 왜 그런가요? 아무래도 또 그렇습니다. 돈이죠 또. 네, 돈이기도 하고 가장 편리해서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넘어지면 네. 좀 덜 다치긴 할 것 같긴 하지만 발암물질 이슈가 발암물질 있군요. 때문에. 그것도 한번 학회에서 좀 뒤집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럼 그런 그렇군요. 점도 한번 좀 살펴봐 주시죠.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 그대로 도시 환경위원회, 네, 도시 네. 환경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네, 맞습니다. 예, 지금 하고 아니,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께서 아무래도 이쪽 그 도시환경위원회 쪽에 계시다 보니까 네. 또 생활 숙박 시설 정상화 뭐 이런 토론회 이런 것도 또 하셨어요. 굉장히 많이 보셨네요.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예. 이 생숙 문제가 가장 심각했고요. 심각했던 부분들이 사실 이게 예전에는 이게 1가구 1주택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편리하게 또 사용도 하셨고 활용도 하셨는데요. 이 사실 그거에 있어서 이 갭 투자를 하신 분들도 꽤 계시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그거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정말 숙박이 아니라 본인이 이제 사시려고 예. 어떻게 보면은 약간 속았다는 표현을 해야 될까요? 좀 헷갈리셔서 이렇게 예. 좀 뭐 속았다는 그런 표현도 하겠지만 네. 그걸 의원님 구매를 일단은 생활 하셔서. 숙박 개념이 뭐예요? 말 그대로 뭐 일반적으로 레지던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시원? 주거용이에요, 아니면 상업용이에요? 사실은 그 신고를 하게 되면은 상업용이 되는 거죠. 아, 네. 근데 이제 그런 주거 거구나. 목적으로 예. 사시는 분들이 꽤 계셨기 때문에 예. 근데 그분들이 이제 피해를 많이 보고 계십니다. 이게 아. 숙박업의 신고가 또 기한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신고도 또 뭐 그냥 늘어지는 경우도 있고 예. 그렇게 되면
지자체에서는 세수를 또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점검도 해야 되고 그럼 인력 낭비도 있게 되고요. 예. 또 그거를 또 활용하신 분들은 아니 나는 정말 이걸 주거 목적으로 샀는데 이게 왜 신고를 해야 되냐 이런 분들이 이 선의의 피해자를 좀 막기 위해서 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주거가 아닌 생활용 숙박형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외에 레지던스에 대한 신고를 하시면 되고 나는 정말 주거를 하겠다라고 하면 오피스로 바꿔야 되는데 예. 그럼 조건들이 있습니다. 건축 조건들이. 그럼 뭐 높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복도 폭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완화 폭에 대한 국토부 건의를 했고요. 예. 사실 경기도에서 그것도 최초로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 안을 국토부에 다 받아들여줬습니다. 지금 이제 첫 단추가 끼워진 상태고요. 예. 앞으로도 사실 갈 길은 멀습니다. 아니 요즘에 하도 생숙해서 저는 들어만 봤지 잘 몰랐거든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생숙입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짧게. 정확하게 몰랐는데 예. 오늘 의원님 통해서 저희가 조금은 그래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좀 시간이 하나 남으니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 범계 로데오가 전국의 명물거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또 공언을 하셨습니다. 예. 네. 예.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범계 로데오 거리가 사실 이제 제 지역구 중에 한 곳인데요. 네네. 뭐 먹자골목이죠, 사실은. 근데 또 똑같은 얘기인데요. 그 역시 30년 됐습니다. 아이고, 예. 전부 다 노후. 네, 아니 노후. 의원님은 젊으신데. 예.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네. 우리 의원님이 예산 확보에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셔야겠네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도 네. 지난번에 제가 예산 확보를 해서 가장 이게 필요한 게 이게 사람들이 화장실이잖아요. 지저분하잖아요. 예. 지금 개보수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역시 하고 있습니다. 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얼마 전에 이제 미디어 파사드급은 아닌데요. 전자 게시판을 하나 더 설치를 해서 일반인들이 뭐 광고도 볼 수 있고 또 눈도 즐거울 수 있는 예. 그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소상공인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지나가다 가장 마음이 아픈 건요. 빈 공간이 생겼다가 또 다른 프랜차이즈나 기타 들어왔다가 또 한 2달 뒤에 또 없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맞아요. 그럼 현실적으로 이분들은 권리금도 냈을 거고 그럼요. 또 장사하다가 또 투자금도 있을 건데 그럼 과연 이분은 또 어디서 뭘 하실까라는 사실 걱정과 고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네. 많은 이용객들이 찾을 수 있고 예. 상인들이 좀 행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진짜 많은 분야에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좀 노력 중이신 유영일 도의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는 좀 방송에서 꼭 하고 싶다는 거 있으세요? 네, 사실 제가 그 후반기에 들어줬는데요. 이 조례 개정을 하나 지금 제정입니다. 신규 예. 제정을 하나 앞두고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말로 하면요 조금 깁니다. 네.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공동체 기반의 도시공간 조성 및 지원 조례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 이게 경기도 내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율이 거의 17%에 육박합니다. 결국 이 고령 사회로 진입했다는 얘기인데요. 예. 근데 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고령 사회에서 고령 인구가 84%에 해당하신 분들이 내가 건강이 유지되면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눈 감을 때까지 살고 싶다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흔히 생각을 하면 나이를 드시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가셔서 돌아가신 경우가 다반사거든요. 예. 근데 이분들은 평생 지역에서 살았는데 내 지역에 내 지인들과 행복하게 살다가 또 눈을 감고 싶으신 거죠. 이런 거를 좀 마련하고자 해외 사례는 AIP라고 합니다. 네.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해서요. 지역 내 말 그대로 지역 계속 거주죠. 결국에는 이게 고령 인구가 계속 사시려면은 간단히 얘기하면 뭐 안전 손잡이 주변에 설치가 필요할 거고요. 예. 그리고 뭐 주거 환경이 갖춰야 되는 건 기본이고요. 보건 의료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 등등 제공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이런 돌봄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예. 해당 조례는 이 고령인께서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여가 등 통합 서비스가 제공하도록 지역 내 커뮤니티 중심의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네.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이거를 실현하려면 지역 사회에서 갖추고 있어야 할 게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시범적으로 내려면 사실은 이 도시에서는 하드웨어인 집을 짓게 되는 건데 이 소프트웨어 말씀드린 돌봄 체계부터 다양한 부분들을 한꺼번에 다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또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네. 진짜 다양한 저희가 이야기를 네. 들었던 것 같고요. 아니 우리 의원님 보면은 행정
민주당 뭐 보좌관 출신이시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이제 정치 들어오셨는데 앞으로 뭐 나의 목표라든지 아니면 정치적 가치관이라든지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저는 사실은 이제 공무원을 정부직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뭐 대학 강단도 있었고요. 지금 이제 경기도의원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정말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정치를 하자는 겁니다. 이 정치가 뭐 누가 하든 다 똑같지라는 말씀을 하세요. 사실 이거는 정치인이 잘못한 겁니다. 정치가 잘못하고 가장 일상에서 가까운 게 정치고요. 예. 가장 도움이 되는 게 정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유영일 덕분에 정치라는 걸 좀 더 희망을 가졌다라는 이런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의정 포커스 오늘은 유영일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